안녕하세요. 조현이 게임 작업실입니다. 유니티에 변경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두 가지씩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주목할 만한 사건들과 재밌는 사건들, 그리고 짤막한 제 의견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에 이너 커플 데이즈, 즉 2, 3일 정도 안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던 유니티 테크놀로지의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3일이 아닌 5일이 지난 9월 23일 정책 변경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유니티 부사장인 마크 위튼이 진행하였는데 CEO인 존 리치티엘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인지 거취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니티 퍼스널을 완전 무료로 유지하며 런타임 수수료가 없다. 이전에 비해 두 가지 변화가 더 주어지는데 유니티 플러스부터 가능했던 유니티 로고 스플래시 제거가 퍼스널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전에 유니티 퍼스널은 1년 매출 10만 불, 즉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 전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20만 불로 상한을 올린다. 즉 1년 매출 약 2억 6천만 원까지는 퍼스널을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유니티 플러스 플랜이 없어지는 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로고를 퍼스널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로고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유니티 플러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플러스가 필요 없게 되었네요. 두 번째, 새로운 수수료는 2024년 새로 출시되는 LTS 버전, 즉 장기 지원 버전 이후의 버전에만 적용된다. 즉 2023년에 출시된 유니티 버전으로 작업된 게임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24년에 출시되는 장기 지원 버전도 2023 LTS라고 이름이 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출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전에 깃허브에 제공되던 버전별 약관을 삭제하고 단일 약관만 표출하면서 커다란 반발을 얻었던 걸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즉 9버전을 사용할 경우 9버전의 약관을 적용받으며 깃허브에 저장되어 있던 9버전의 약관 역시 복구되었습니다. 아마도 영국 게임 제작자협회와 유럽 게임 제작자협회의 압력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행위로도 생각되는데 과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런타임 요금제는 한 게임의 12개월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총 인스톨 수 100만을 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런타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게임의 경우 이후 월 판매액의 2.5%와 월 신규 인스톨 수에 비례한 수수료 중에서 적은 쪽을 선택하여 낼 수 있다. 입니다. 며칠 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유출되었던 정보에는 수익의 4%, 즉 언리얼의 5%보다 1%포인트 낮은 4% 상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유출인지 아니면 여론을 떠보기 위한 유출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여전히 좋지 않았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언리얼 5%의 절반 수준 2.5%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언리얼은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유니티 역시 런타임 요금제에 해당하게 된 후의 수익을 산정하므로 그 부분은 같습니다. 또한 런타임 수수료 해당 구간에 들어선 후에는 월 인스톨 수가 10만 이하인 경우 인스톨당 15센트, 10만에서 50만까지는 7.5센트, 50만에서 100만까지는 3센트, 100만 이상은 2센트의 런타임 수수료가 유지되고 수익이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인스톨당 1과 1센트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반 요금이 적용되는 국가는 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한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 이외의 국가는 모두 1과 1센트로 적용되는 국가들입니다. 또한 총 인스톨 수는 유니티의 기능을 통해 알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리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유통 채널에서 한번 구매한 유저가 다른 기기에 재인스톨하는 경우는 개발사 측의 뜻에 따라 제외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인스톨 수수료와 매출의 2.5% 중 적은 쪽을 선택하여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언리얼의 경우에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이 있는 게임을 가진 회사의 경우 커스텀 계약을 해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니티의 경우에는 유니티의 서비스, 예를 들어 레벨 플레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며 진행되었던 유튜브 투표에서는 시청자의 39%가 불만, 61% 정도와 이 정도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만을 가진 게임 개발자 중에 물론 이것이 협상의 법칙에 따라 무리한 조건을 내밀었다가 후퇴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게 전략이라고 한다면 유니티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요.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있었던 과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18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분노한 게임 개발자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성명서를 발표한 게임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유니티의 광고 서비스를 비롯한 유니티의 부가 수익이 되던 서비스를 보이콧하기로 했던 회사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테라리아의 개발사 릴로직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 사태에 분노하며 오픈소스 게임 엔진 프로젝트인 고도와 FNA에 2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여기서 고도 엔진에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FNA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에 MS가 개발했던 게임 프레임워크인 XNA를 오픈소스로 재현한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의 게임 엔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유니티, 언리얼, 고도 같은 위즈익 에디터 없이 코딩만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 개발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영국의 게임 제작자협회 TIGA는 유니티의 발표에 우려를 표시하며 영국 정부와 시장 당국의 게임 엔진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게임 엔진의 경쟁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게임 개발자 연합 EGDF도 유럽 당국의 유니티의 시장 경제를 해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였습니다. 게임 엔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게임 제작자들의 어려움 역시 호소하였지만 유니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게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번들 판매를 하는 것 역시 반시장적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MS나 구글사 등이 규제를 받았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또한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에 갑작스레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며 고도 엔진 등의 오픈소스 엔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유니티의 광고 서비스인 레벨플레이 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앱러빈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모든 사태가 사실 유니티 레벨플레이 서비스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앱러빈을 죽이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앱러빈은 AI 기술을 통해 유니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언리얼이나 고도로 자동 변환해주는 AI 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챗 GPT에 기반한 유니프리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사람의 손 없이 게임 전체가 저절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또 언리얼은 평소 에픽처럼 이때를 틈타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언리얼의 에반젤리스트 아리 안베오른슨의 트위터인데요. 당신이 타이틀당 100만 1달러를 벌면 5센트만 내면 된다는 트윗을 날린 거죠. 물론 이번 발표로 다시 언리얼은 유니티보다 비싸졌습니다만. 그리고 블룸버그를 통한 유니티 내부 회의 유출도 있었는데요. 당시 회의 내용은 매출의 4%, 즉 언리얼의 5%보다 1%포인트 낮은 금액을 수수료의 상한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스톨 횟수는 개발자가 직접 유니티 측에 셀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유출인지 간보기인지 의심하는 개발자들도 많았는데요. 결국 셀프 신고 부분과 100만 달러 부분은 그대로 발표되었고 수수료 상한선은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즉 20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거둔 게임은 무료, 그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게임은 1년에 약 250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며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100만 인스톨이 넘은 게임의 경우에는 월 매출의 2.5% 또는 인스톨 수수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는데요. 이전 유니티 발표에서 자선단체를 위한 게임 판매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항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의 한 게임 회사가 미국의 플랜드 페런트후드, 즉 가족계획연맹은 자선단체이므로 우리 회사가 가족계획연맹에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은 런타임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니티 측은 가족계획연맹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족계획연맹은 낙태 찬성운동단체로서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실제로 가족계획연맹은 유니티 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자선단체가 아닌 낙태 찬성운동단체, 즉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가족계획연맹이 어떤 성격의 단체이냐보다 어떤 자선행동이 진짜 자선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유니티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가 앞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사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경영진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유니티라는 회사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마음이 바빴던 한 주였네요. 지금도 유니티의 유튜브 채널과 유니티 X 계정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이 게임 작업실이었습니다.